안녕하세요. 자다라 코리아의 솔루션 아키텍트 김동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클라우드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업 역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 자다라의 제품과 기능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챌린지가 탄생되었는지와 자다라가 이 새로운 챌린지들을 어떻게 태클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정작 우리가 가진 통제력은 줄어들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다라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핵심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다라의 해답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이번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의사결정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어디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AI를 빨리 도입할까였다면 지금은 우리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고 누가 활용하고 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데이터 주권 확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처음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쓴 만큼만 낸다라는 장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그레스 비용, API 호출 비용 같은 숨겨진 비용들이 누적되면서 청구서를 폭증시켰죠. 그래서 TCO를 다시 계산해보니 차라리 온프레미스가 낫겠다 싶어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클리스 조사에 따르면 83%의 CIO가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렘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83%가 이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83%가 지금 구조가 문제라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시장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걸 클라우드 리패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다가 다시 프라이빗 또는 온프렘으로 돌아오는 흐름이죠. 또한 소버린 데이터, 즉 데이터 주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주권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요 IT 매체에서도 AI 시대 데이터 주권, 소버린 AI와 같은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LG, 네이버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소버린 AI 확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해외 정부의 데이터 접근 요청, AI 학습의 무단 활용될 가능성, 규제 위반 리스크, 이런 우려들이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주관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모든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 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챗 GPT 같은 퍼블릭 AI로 데이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IT 업계를 보면 애플, 삼성,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기밀 데이터 유출 우려로 챗GPT나 GitHub 코파일럿의 사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후 사내 AI 환경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금융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 체이스, 더치뱅크, 시티뱅크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도 초기에는 AI 도구를 전면 금지했다가 현재는 내부 통제 기반의 AI 활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직접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결국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빗 병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 워크로드의 배치 변화를 보여줍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온프레미스 비중은 75%에서 43%까지 감소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퍼블릭 클라우드는 12%에서 38%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을 보면 두 영역 모두 변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CIO 서베이에 따르면 워크로드를 다시 이동하겠다는 비율이 2020년 43%에서 2025년 8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레임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종 비중에서는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이동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다음에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부담된다면 다시 온프레미스로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 클라우드의 장점도 알고 온프레미스의 장점도 아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에는 각각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초기 투자 비용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카펙스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월과금으로 나눠내던 걸 한 번에 지불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력 측면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미 인프라 엔지니어를 줄여거나 아예 전담 인력을 얻는 조직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인력을 채용하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됩니다. 단순히 사람을 뽑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장애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 역량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AWS나 애저에서 직접 맡아줬던 인프라 관리 영역이 이제는 직접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장비나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팀 전체에 대한 재교육도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생애 주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결국 서버를 교체해야 되고 그때마다 다시 투자와 마이그레이션이 반복됩니다. 최근 하드웨어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못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온프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드블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클라우드는 비싸고 통제가 안 되는데 온프레미스로 가자니 운영이 부담된다. 이 고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표가 핵심입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와 온프렘을 주요 항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용입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는 비용 예측이 쉽지 않죠. 이번 달 청구서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결과를 확실하기 어렵습니다. 온프레미스는 초기 투자 이후 비용 예측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럼 데이터 주거는 어떨까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는 구조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데이터 위치나 처리 방식에 대한 완전한 주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온프렘은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온프레미스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인력 규모를 보겠습니다. 하이퍼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 해주니까 사업자 인력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프렘은 어떨까요? 직접 운영해야 하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인프라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운영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AWS가 하드웨어와 인프라에 대한 장애, 펌웨어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온프렘에서는 이게 전부 사업자 책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하이퍼 클라우드는 버튼 몇 번이면 서버를 늘릴 수 있죠.
당연히 확정성과 유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온프레는 서버 추가하려면 발주하고 납품하고 렉에 마운트하고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주권과 소버린 AI. AI 학습 데이터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데이터 주권 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한 클라우드 비용. 퍼블릭 클라우드 비용이 상승하고 숨겨진 비용 구조 때문에 예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프라 운영 책임의 전환. 온프레미스로 돌아가려면 물리 장비부터 네트워크까지 모든 걸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 자다라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다라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데이터 보호와 소버린 AI입니다. AI 학습 데이터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데이터 주권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해결책은 엔비디아가 직접 인증한 자다라의 멀티테넌트 GPU 아키텍처입니다. 자다라의 엔비디아 서티파이드 멀티테넌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이 아키텍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후에 자다라에서 일본 지사에서 오신 미스터 한스님이 따로 깊이 있게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Hardware Assisted Secure Isolated Tenants by Zadara입니다. 즉 하드웨어 레벨에서 테넌트를 직접 분리하고 보안성과 격리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버린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엔비디아 기준으로 검증된 아키텍처로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자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소버린 AI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자다라 환경 위에서 소버린 AI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자다라 클라우드 스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와 호환되는 형태로 로드 밸런서, 오토스케일링, 쿠버네티스, GPU, 그리고 G스토리지까지 AI 인프라에 필요한 핵심 컴포넌트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그 위에서는 딥러닝, LLM, 레그, 이미지 분석과 같은 다양한 AI 워크로드들을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AI 스택을 제약 없이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GPU 컴퓨팅부터 스토리지까지 풀스택으로 제공하면서 단순한 논리적 분리를 넘어서 물리적 격리까지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퍼블릭 AI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자다라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고객 또는 사업자 영역 내에 머무르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시면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라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다라의 공식 레포지토리에 GitHub에 의뢰된 레포지토리를 활용하면 우측에 보이시는 프라이빗 LLM 환경도 손쉽게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자다라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VPSA, 가상 스토리지 어레이를 보여줍니다. 자다라는 초기부터 스토리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쟁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하나의 물리 노드풀 위에 여러 개의 VPSA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각 VPS는 용도에 따라 완전히 분리되어 파일, 블록,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논리적 분리가 아니라 스토리지도 물리 서버부터 디스크 단위까지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각 VPSA는 전용 디스크 리소스를 할당받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테넌트와 디스크를 분리하지 않고 I/O 경로 자체로 분리됩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정보는 물론 성능 단서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즉 하나의 플랫폼에서 멀티 테너시를 제공하면서도 완전한 분리와 안정성을 성능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이것이 소버린 AI 환경에서 요구되는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자단의 해결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하고 싶어 하면서도 데이터 주권 이슈 때문에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AI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단은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AI의 강력한 기능은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데이터는 고객의 통제 범위 내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개념이나 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검증된 아키텍처 위에서 구현된 방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예측 불가능한 클라우드 비용입니다. 플렉셀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84%의 기업이 클라우드 비용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문제는 단순히 비용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수립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 미리 알아야 하는데 클라우드는 실제 청구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비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달 청구서를 확인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AWS와 자나라의 과금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AWS를 보시면 과금 항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클라우드 워치로그와 매트릭, API 도출, SNSIO, 오브젝트 API 요청, 이그레스 트래픽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API를 얼마나 호출할지, 데이터가 얼마나 외부로 나갈지, 트래픽은 얼마나 발생할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자다라는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과금 기능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VM 사용 시간과 스토리지 이용량. 즉 VM을 얼마나 사용되고 스토리지를 얼마나 썼는지만 보면 됩니다. 알람 기능, 이그레스, API 호출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나 기본 제공 기능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족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대 30%까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절감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청구서를 받기 전에 이미 이번 달 비용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VM 수와 사용 시간 그리고 스토리지 사용량만 알면 되기 때문에 API 호출수나 트래픽 같은 변수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예산 수립이 가능합니다. 결국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국내 고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AI 기업인 AI소울은 자다라로 이전한 이후 AWS 대비 연간 약 40%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컴퓨팅 비용은 약 45%, 스토리지는 약 20%, 네트워크는 약 30% 절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40% 수준의 절감 효과입니다. 참고로 이 비교는 AWS 소울 이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API 호출 비용이나 이그레스 비용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즉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특히 애저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10월 애저 블록 스토리지의 GP 버전 1이 서비스 종료되면서 GP 버전 2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장 용량은 그대로인데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버전 2에서는 트랜잭션 비용이 안건 단위로 과금되고 이그레스 역시 대여폭 기반 종량제로 계산됩니다. 또한 계층 이동이 발생하면 읽기와 쓰기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중과금 구조가 됩니다. 즉 데이터량이 변하지 않아도 API 호출이나 트래픽 패턴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반면 자다라의 차세대 오브젝트 스토리지 NGOS는 매우 단순합니다. 트랜잭션 비용, 이그레스 비용, 계층 이동 비용이 모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버킷 감사 로그, 복제, 오브젝트 버저닝, DR 복제와 같은 기능들도 추가 과금 없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결국 자다라 NGOS는 실제 사용량만 기준으로 과금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는 그대로인데 버전 2 전환 이후 갑자기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비용이 증가했지? 와 같은 경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다라 엔조에서는 S3와 스위프트 API를 모두 지원하면서 이러한 비용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숫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체감이 더 잘 되실 겁니다. 0.521에서 72.5원으로 약 140배 인상이 된 수준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버전 1은 저장 비용 중심이지만 버전 2부터는 저장 비용보다 API 비용 비중이 훨씬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데이터 양이 아니라 생육 패턴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 자잘한 단순합니다. 비용은 오직 스토리지 사용량 기준으로만 결정됩니다. API 호출 횟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API 호출을 10번, 100번 아니면 10,000번을 호출하셔도 비용은 오직 사용한 스토리지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그래서 버전 2로 전환될 경우 API 호출이 많은 워크로드일수록 비용 충격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저 GP 버전 1 서비스를 분류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제에 대한 자잘의 해결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최대 30%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실제 AI 수로 사례에서는 40%까지 절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용이 없고 VM 사용 시간과 스토리지 기반의 단순한 구조로 비용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역시 추가 부담 없이 순수 사용량 기준으로만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단순히 저렴하다는 점이 아닙니다. 물론 30%에서 40% 절감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운영 관점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환경에서는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자나라에서는 과금 요소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전의 비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인프라 운영 책임의 전환입니다. 이 슬라이드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버렉 앞에서 머리를 감싸주고 있는 엔지니어 모습입니다. 혹시 예전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새벽 3시에 장애물을 받거나 주말에 약속을 취소하고 긴급 해체를 진행했던 경험 아닙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AWS나 애저가 같은 운영을 대신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프레미스로 돌아가게 되면 이 책임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미 지금도 업무량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인프라 운영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제 자다라가 이 운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프라 운영의 대부분을 자다라가 대신 수행합니다. 먼저 하드웨어 영역입니다. 서버 펌웨어 업데이트, 스토리지 컨트롤러, 패치, GPU 드라이버, 네트워크 스위치 펌웨어까지 이 모든 작업을 자다라가 직접 관리합니다. 장비가 노후화되면 리프레시도 역시 자다라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신규 기능 추가까지 모두 자다라가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은 항상 최신이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다라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인프라 운영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 관련 클라우드의 의미입니다. 기술 지원 체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다라의 핵심 강점 중 하나는 24시간 7일 365일 운영과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글로벌 옵스 센터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한국에 분산되어 있어 시간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을 이어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장표가 자다라의 유연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자다라는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세 가지 배포 방식을 지원합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자다라가 운영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즉시 사용 가능하고 초기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고객사 데이터 센터에 직접 구축한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데이터 주권이 중요하거나 규제 때문에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또는 기존 운영 환경을 연결한 하이브리드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전부 동일한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자달하기 때문에 같은 API, 같은 콘솔, 같은 운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포 방식을 선택하든 또는 나중에 배포 방식을 바꾸더라도 활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IT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빨리 클라우드로 가자였습니다. 재택근무, 원격 협업 때문에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가 되니까 데이터 주권 때문에 다시 온프렘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전체 인프라 아키텍처를 재구성해야 한다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자잘의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운영 책임의 전환. 온프레미스로 돌아가면 운영 부담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서버를 다 관리할 인력을 따로 확보해야 하고 장비 교체 시점마다 예산을 고민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면 직접 대응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잘한 이 상식을 바꿉니다. 기존 팀 그대로 운영하실 수 있고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오더라도 인력 재규율이나 조직 재편 없이 지금 사용하시는 방식 그대로 사용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핵심 과제와 자잘의 해결책을 한 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보호와 서버링 AI입니다. AI 학습 데이터 유출이 걱정되고 데이터 주관이 필요하신 경우 자잘하는 스토리지부터 GPU까지 완전히 정리된 멀티테너시와 엔비디아 엔진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AI는 자유롭게 활용하시면서 데이터는 안전하게 우리 환경 내에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한 클라우드 비용입니다. 매달 청구서를 받아보기 전까지 비용을 알기 어려우셨다면 자잘하는 과금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VM 사용 시간과 스토리지 단 두 가지 기준으로 비용을 예측하고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프라 운영 책임의 전환입니다. 온프레미스로 전환하고 싶지만 운영 부담이 걱정되셨다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까지 인프라 운영 전반을 자잘하게 대신 수행합니다. 고객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지금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잘한 단순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엔드 유저와 MSP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대안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트레이드 오프표에 자잘한 콜럼을 추가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잘하는 모든 항목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하이퍼 클라우드의 장점인 적은 운영 인력, 넓은 확장성, 높은 유연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온프레미스의 장점인 예측 가능한 비용과 데이터 주권까지 동시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이퍼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온프레미스의 통제력을 모두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가 트레이드오프라고 여겨졌습니다. 유연성을 선택하면 통제력을 포기해야 했고 통제력을 선택하면 유연성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잘하니 이 방식을 바꿉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자잘하는 지난 15년 이상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1년 창립 이후 2014년에는 창립 3년 만에 가치너클 밴드로 선정되며 빠르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고 2015년에는 자나라 코리아가 출범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기술 확장을 이어가며 2020년에는 G컴퓨트 서비스를 런칭했고 22년에는 기가온 스토리지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두 갈래 길이 나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일반 차선, 그리고 오른쪽은 자잘한 추월차로입니다. 일반 차선에서는 차들이 정체되어 있고 자잘한 추월차로는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려 있죠. 지금 클라우드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데이터 주권, 운영 부담이라는 혼잡한 구간에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비용이 발목을 잡고 고속도로를 벗어나가려 해도 운영 부담이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잘하는 이 혼잡을 한 번에 벗어날 수 있는 추월 차선을 제공해 드립니다. 하이퍼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온프레미스의 통제력, 이제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측 가능한 비용, 데이터 주권, 그리고 운영 부담 없는 환경까지 모두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답답한 일반 차선에서 벗어나 자다가 차원을 차선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의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법의 입장에서는 비용, 데이터 주권, 그리고 운영 통제력을 다시 고민하고 계시고 MSP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진 구조와 인센티브,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다는 이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단순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엔드 유저에게는 통제력과 예측 가능성을, MSP에게는 새로운 수익 모델과 서비스 차별화를 제공하는 대안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오늘 발표가 여러분의 클라우드 전략을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